근육이 사라지고 있다. 한 숟갈로 다리 피로 끝. 아침 식사. 이건 실수. 다리를 살리는 5가지 음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력 약화를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88세의 한 의사가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단 12주 만에 근손실을 역전시키고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의사가 90대에 들어서도 자신의 근육량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들이 기동성과 독립성을 되찾도록 도운 획기적인 영양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거나 다리가 약해졌다고 느끼거나 넘어질까봐 걱정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근육을 속부터 재건할 수 있는 특정 음식들, 은밀하게 근손실을 가속화하는 흔한 식습관의 실수들, 그리고 여러분이 몇 년 만에 가장 강하고 활기차게 느끼도록 도와줄 간단한 일일 영양 계획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진실은 근손실이 단지 약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을 잃으면 우리는 독립성, 자신감, 그리고 종종 삶의 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올바른 영양적 구성 요소를 제공받으면 어떤 나이에서든 재생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실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30대에 이르면 10년마다 3에서 8%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며 노년층의 수많은 낙상, 골절, 그리고 독립성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 과정을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급한 88세의 의사인 박준영 박사는 지난 40년 동안 영양과 근육 건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근 건강 검진 결과는 그가 30년은 더 젊은 사람의 근육량과 근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근육 보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5가지 특정 음식을 지목합니다. 박준영 박사의 프로토콜에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건강의 기초이지만 모든 단백질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과 더 좋은 품질의 공급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준영 박사에 따르면 단백질의 황금 표준 공급원은 자연산 연어입니다. 1-3g의 연어 한 조각은 28g의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이는 근육이 스스로를 재건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어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노화하는 근육의 연어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근육의 성장을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작용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류신을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반적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하루 종일 너무 얇게 분산시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매 식사마다 최소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몸이 대부분의 근육 복구 작업을 하는 저녁 식사에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박준영 박사의 프로토콜에 있는 2번째 음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이지만 아무 그릭 요거트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전지방,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추천하는데 이는 빠르게 작용하는 유청 단백질과 느리게 소화되는 카제인 단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섭취 후 최대 8시간 동안 근육에 꾸준한 아미노산 공급을 제공합니다. 고품질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박준영 박사는 그 근육 형성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갈은 아마씨 한 스푼과 호두 한 줌을 추가하여
그가 근육구 회복 발전소라고 부르는 조합을 만듭니다. 아마씨는 근육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제공하고, 호두는 추가적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이 2주 동안 매일 2번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노인들은 운동 루틴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량을 얻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오전 간식이나 저녁 식사로 그릭 요거트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몸이 근육 복구를 위해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섭취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지금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근육을 만드는 슈퍼푸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퀴노아를 극찬하며 노화하는 근육을 위한 완벽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곡물과 달리 퀴노아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에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매우 중요하며 노년층에서 결핍이 매우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최대 80%가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못하며, 이는 근육 경련, 쇠약, 그리고 회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된 퀴노아 한 컵은 118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하는데, 이는 일일 필요량의 거의 30%에 해당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퀴노아의 근육 형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합니다. 그는 물 대신 사골 국물에 퀴노아를 조리하여 근육과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 콜라겐과 미네랄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그런 다음 잘게 썬 채소와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을 추가하여 그가 완전한 근육 회복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박준영 박사의 프로토콜에 있는 네 번째 음식은 수백만 명의 근육 건강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영양소 결핍, 즉 비타민 D를 다룹니다. 우리는 종종 비타민 D를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육 기능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정어리를 비타민 D의 최고의 시기, 공급원 중 하나로 꼽으며 작은 캔 하나만으로도 일일 필요량의 40% 이상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정어리는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칼슘, 셀레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화하는 근육에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키오센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어리를 먹는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박준영 박사는 식단에 정어리를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맛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정어리를 파스타 샐러드에 섞거나 아보카도와 함께 통곡물 크래커에 바르거나 지중해 스타일의 파테로 만듭니다. 핵심은 소량으로 시작하여 입맛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낮은 노인들에 비해 5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근육량을 유지했습니다. 정어리에 함유된 비타민 D, 단백질, 오메가3의 조합은 노화하는 근육에 특히 유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박준영 박사의 프로토콜에 있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근육 형성과는 전혀 연관짓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짙은 이비채소, 특히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섭취하는 단백질을 몸이 극적으로 더 잘 사용하도록 돕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 화합물은 근육으로의 혈류와 산소 전달을 개선합니다.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한 노인들은 운동 중 근력과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단지 운동 수행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시금치가 엽산과 비타민 K 수치도 높다고 설명하는데 이 영양소들은 근육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든 상관없이 몸이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만드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준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볶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 조합은 열에 민감한 질산염을 보존하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퀴노아 볼에 시금치를 추가하거나 채소 스무디에 포함시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보존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알았으니 지금 여러분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박준영 박사가 환자들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가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실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는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고 점심에는 적당량을 먹고 저녁에 많은 양을 섭취하여 만회하려고 합니다. 근육은 근육 형성을 위해 한 번에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은 아침에 거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저녁에 60g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3끼에 걸쳐 30g씩 나누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그가 즐겨 먹는 아침 식사는 시금치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 2개와 갈은 아마씨를 섞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두 번째 주요 실수는 전반적으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여성들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적은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든 상관없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성인에게 이는 활동 수준과 신체 크기에 따라 하루에 최소 1800에서 22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논의한 것과 같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여 그 칼로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신체 활동 전후의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이점을 얻기 위해 진지한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신체 활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동네를 산책한 후 그릭 요거트 간식을 먹거나 집안일을 한 후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최근 72세의 여성인 김영희 씨를 치료했는데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하루에 2끼만 먹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김영희 씨에게 자신의 5가지 음식 프로토콜을 따르게 하여 그녀가 하루 3끼에 걸쳐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김영희 씨는 더 강해지고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12주 후 그녀의 근육량 측정 결과는 15% 증가했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의 변화는 어떤 극적인 변화나 비싼 보충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침으로 베리를 곁들인 그릭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고 점심 샐러드에 퀴노아와 시금치를 추가했으며 저녁 식사에는 연어나 정어리를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의 꾸준함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이러한 음식들이 규칙적인 움직임 및 저항 활동과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푸시업 또는 계단 오르기와 같은 간단한 체중 운동은 적절한 영양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근육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도전을 늘리십시오. 예를 들어 의자에서 10번 쉽게 일어설 수 있다면 팔짱을 끼고 해보거나 더 천천히 일어서고 앉아서 도전을 늘려보십시오. 박준영 박사는 또한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하는데 탈수는 근육 기능과 회복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최소 8잔의 물을 마시고 활동적이거나 더운 기후에 사는 경우 더 많이 마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에 천일염을 약간 넣으면 세포 수준에서 수분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근육 건강에서 미량 영양소의 역할입니다. 단백질이 대부분의 주목을 받지만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은 근육 기능과 복구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근육 회복에 관여합니다. 아연이 결핍되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든 상관없이 몸이 근육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 능력이 상당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연의 최고의 식품 공급원에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서빙당 더 많은 아연을 함유한 굴이 있으며 그 뒤를 쇠고기, 호박씨, 병아리콩이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간단한 간식으로 또는 샐러드와 요거트에 뿌려 매일 호박씨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호박씨 28g만으로도 약 2mg의 아연을 제공하는데 이는 일일 필요량의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철분은 근육 건강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철분은 근육의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이며 결핍은 피로, 쇠약,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철분 흡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식이철분에는 동물성 공급원의 햄철과 식물성 공급원의 비햄철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햄철은 몸에 훨씬 더 쉽게 흡수됩니다. 최고의 공급원에는 살코기, 가금류, 생선이 포함됩니다. 식물성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금치나 렌틸콩과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감귤류나 피망과 같은 비타민C 공급원을 결합하면 흡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최근 연구는 소화 시스템의 박테리아와 근육 기능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가 근육 성장과 복구를 지원하는 아미노산 및 기타 화합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기 위해 박준영 박사는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마시는 요거트와 같지만 훨씬 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함유한 캐피어, 사워크라우트, 김치, 미소가 포함됩니다. 그는 특히 캐피어를 추천하는데 이는 유제품 단백질의 근육 형성 이점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장 건강 이점을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캐피어, 냉동베리, 시금치 한 줌, 그리고 콜라겐 파우더 한 스쿱을 섞어 자신만의 캐피어 스무디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가 단백질 필요량, 항산화 보호, 그리고 장 건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완전한 근육 회복 음료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콜라겐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박준영 박사가 노년층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콜라겐은 우리가 논의한 다른 단백질처럼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근육을 지지하는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글리신과 프롤린과 같은 특정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자연적인 콜라겐 생산은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주름과 같은 눈에 보이는 노화의 징후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 약화로 이어져 부상에 더 취약해지고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사골 국물을 콜라겐의 최고의 천연 공급원 중 하나로 추천하지만 사골 국물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품질 콜라겐 보충제가 유익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언제 먹는지는 무엇을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그가 근육 보존 식사 스케줄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릅니다. 그는 일일 음식 섭취를 4가지 전략적인 식사로 나눕니다.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잡힌 점심 식사,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에 초점을 맞춘 오후 간식,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강조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이러한 식사 패턴은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등하고 급락하면 근육 단백질 분해로 이어지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다량 영양소로 더 작고 더 자주 식사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하게 됩니다. 박준영 박사의 오후 간식은 특히 전략적입니다. 그는 보통 과일 한 조각과 함께 소량의 견과류나 씨앗을 먹습니다.
이 조합은 호르몬 생산을 지원하는 건강한 지방,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위한 천연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조합에는 아몬드 버터를 곁들인 사과 조각, 호두를 곁들인 베리, 또는 약간의 대추와 함께 섞은 견과류 한 줌이 포함됩니다. 수분 섭취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육 건강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근육 조직이 약 75%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벼운 탈수조차도 근육 기능과 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감소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단순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이상으로 박준영 박사는 전해질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적절한 근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용합니다. 이러한 전해질의 불균형은 근육 경련, 쇠약, 그리고 회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 대신 자연식품 공급원으로부터 이러한 전해질을 얻을 것을 권장합니다. 코코네엇 워터는 박준영 박사가 선호하는 천연 전해질 공급원 중 하나로 자연적으로 칼륨이 높고 나트륨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는 또한 특히 활동적이거나 더운 기후에 사는 경우 물에 고품질 천일염을 약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천일염의 미량 미네랄은 세포 수분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하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전략 중 하나는 박준영 박사가 수면 주변의 영양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대부분의 근육 복구와 성장을 수행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 무엇을 먹는지가 이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잠자리에 들기 약 한두 시간 전에 소량의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소량의 그릭 요거트, 우유 한 잔 또는 견과류 한 줌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은 몸이 복구 모드에 있는 밤새도록 근육에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잠자리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여 근육 성장과 복구를 담당하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므로 근육 건강을 해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손실에서 염증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성 염증은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그의 권장 사항에서 항염증 식품에 크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잎채소, 그리고 베리가 그의 프로토콜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베리, 특히 블루베리와 타트체리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항염증 식품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종종 잠을 잘 못 자는 환자들에게 타트체리 주스를 추천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면의 질과 근육 회복을 모두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강황은 박준영 박사가 매일 섭취하는 또 다른 항염증 강자입니다. 그는 아침 스무디에 첨가하거나 흡수를 크게 향상시키는 후추와 함께 보충제로 섭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가 환자들에게서 보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식단 변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식사해 왔으며 식습관을 바꾸는 것에 압도감을 느낍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극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에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완전히 익힌 후에 다음으로 넘어갈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매일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일주일에 2번 지방이 많은 생선 한 접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또한 식사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 약 30분을 투자하여 주간 식단을 계획하고 기본적인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는 채소를 씻고 자르거나 퀴노아 한 솥을 요리하거나 쉬운 간식을 위해 삶은 계란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식사의 경제적인 측면은 그의 많은 환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자연산 연어와 같이 그가 추천하는 일부 음식이 비쌀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어와 정어리 통조림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냉동 채소는 신선한 것만큼 영양가가 높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산 친화적인 옵션입니다. 박준영 박사는 냉동 시금치, 베리, 혼합 채소를 냉동실에 비축해 둡니다. 이것들은 스무디에, 수프 또는 볶음 요리에 쉽게 추가하여 즉각적인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퀴노아, 견과류, 샷, 생선 통조림과 같은 품목은 종종 더 많은 양을 더 낮은 단위당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창고형 매장에 가입하거나 이러한 종류의 품목을 위한 대량 판매 코너를 제공하는 상점에서 쇼핑할 것을 권장합니다. 식사의 사회적 측면은 박준영 박사가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식사하며 이는 덜 영양가 있는 음식 선택과 식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요리하거나 지역사회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이웃과 하루에 한 끼라도 함께 식사하는 등 식사를 더 사회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식단 변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그것을 고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요리 친구를 찾거나 건강한 식사 그룹에 가입하거나 격려와 책임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섭취하는 단백질 양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단백질 섭취량을 추적할 것을 권장합니다. 숫자를 보는 것은 눈을 뜨게 하고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적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목표는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영양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추적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양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도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 산업은 종종 근손실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박준영 박사는 보충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는 자연식품이 모든 근육 형성 영양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특정 보충제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유익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박준영 박사가 가장 흔하게 추천하는 보충제로 특히 음식만으로는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천하는 단백질, 파우더의 종류에 대해 매우 구체적입니다. 분리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고 류신 함량이 높아 운동 후 회복이나 식사 사이에 편리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가 선호하는 선택입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식물성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준영 박사는 고품질 완두콩 단백질이나 대마 단백질 파우더를 추천합니다. 핵심은 순도에 대해 제3자 테스트를 거쳤고 첨가물이나 인공 성분이 최소화된 제품을 찾는 것입니다. 크레아틴은 박준영 박사가 특정 환자, 특히 저항 훈련에 참여하는 환자들을 위해 고려하는 또 다른 보충제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수축을 위한 빠른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육 성장과 근력 증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레아틴이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과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비타민 D 보충은 종종 필요하며 특히 충분한 햇빛 노출을 받지 못하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박준형 박사는 일반적으로 보충을 시작하기 전에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할 것을 권장하는데 적절한 복용량은 개인의 필요와 현재 혈중 수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는 지방이 많은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수은 및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해 테스트를 거친 어유 보충제를 선호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매일 1000에서 2000mg의 EPA와 DHA 복합 복용량을 권장하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사와 함께 섭취합니다. 박준영 박사가 수십 년의 진료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근손실로 이어진 습관을 개발하는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렸으므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박준형 박사는 완벽함보다는 진전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적의 식사를 하루 놓치거나 계획된 식사를 거르면 그것을 핑계로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식사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면 됩니다.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진전 중심의 생각으로의 이러한 사고방식 전환은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된 영양의 심리적 이점은 종종 박준영 박사의 환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장사항을 시행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더 활기차고 잠을 더 잘 자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영양이 개선된 에너지로 이어지고 이는 활동적으로 지내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박준영 박사는 단지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빼면서 체중의 극적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력, 에너지,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의 개선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복용 주변의 식사 타이밍은 박준영 박사가 환자들과 다루는 또 다른 고려사항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식욕이나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은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 항생제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환자들과 협력하여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이것은 위 자극을 줄이기 위해 특정 약물을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흡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물 복용 시간을 변경할 때는 항상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육 건강에서 스트레스의 역할은 박준형 박사가 수년에 걸쳐 점점 더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만으로는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없지만 특정 음식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합니다. 그는 또한 특히 늦은 시간에 과도한 카페인을 피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슈와간다와 홍경천과 같은 강장 허브는 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박준영 박사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일상에 추가하기 전에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식품의 질은 박준영 박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토양 고갈과 산업적 농업 관행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식품의 영양 함량이 감소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때 고품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박준형 박사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풀을 먹인 쇠고기, 방목 가금류, 자연산 생선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육된 것보다 더 나은 지방산 프로파일을 가지며 해로운 첨가물이 적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박준영 박사는 환경 워킹그룹의 더러운 12가지와 깨끗한 15가지 목록을 따라 어떤 과일과 채소를 유기농으로 구매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딸기, 시금치, 케일과 같은 품목은 농약 잔류물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아보카도, 스위트콘, 파인애플과 같은 식품은 일반적으로 수치가 낮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어떤 농산물이든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하며 완벽함이 좋음의 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채소에는 찌기, 볶기, 굽기와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단백질에는 그릴, 굽기, 데치기를 권장합니다.
튀김이나 태우기와 같은 고온 조리법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릴을 사용할 때 양념에 재우는 것은 해로운 화합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은 근육 영양에 필수적입니다. 노화는 종종 위산을 감소시켜 단백질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철저히 씻기, 차분하게 식사하기, 식사 시 과도한 액체 피하기, 루콜라와 같은 쓴 음식을 포함하는 등의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 또한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텐, 유제품, 계란 등 음식 민감성은 근육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필수 영양소를 희생하지 않고 유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해 음식 일기와 제거 식단을 권장합니다. 환경을 의식하는 환자들을 위해 그는 렌틸콩, 퀴노아, 대마씨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고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며 식사 계획과 퇴비화를 통해 폐기물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식사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프, 스튜, 캐서롤을 일괄 조리하거나 생선 통조림, 콩, 퀴노아, 견과류, 냉동 채소와 같은 필수품을 비축해두면 건강한 식사가 더 쉬워집니다. 문화적 전통 또한 중요합니다. 박준영 박사는 더 많은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하도록 조리법을 조정하거나 모임에 더 건강한 버전의 전통 요리를 가져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는 고관절 골절 후 적절한 영양, 점진적인 활동, 그리고 가족의 지원을 통해 독립성과 활력을 되찾은 85세의 이철수 씨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 사례는 나이가 개선의 장벽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80대와 90대의 환자들도 꾸준한 노력으로 근력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환자들에게 발전이 항상 직선적이지는 않다고 상기시킵니다.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영양, 활동,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다루며 장기적인 활력의 기초를 만듭니다. 그가 환자들에게 말하듯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체는 올바른 도구가 주어지면 어떤 나이에서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